지난해 5월 20대 여성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굳이 그 제압 가능한 여성을 굳이 돌려차기를 해서 머리를 차고 계속 머리를 타격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는 저를 이제 실신한 걸 확인을 하고 이제 업고 가요. 저를 들쳐업고 가서 이제 CCTV 사각지대로 가거든요.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은 전치 8주의 중상해, 기억 상실 장애까지 생겼는데요. 검찰은 가해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돌려차기까지 하면서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던 남성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주장이 담겨 있는 걸까요? 저희가 정말 자주 전해드렸던 사건이죠. 저희 제작진이 이 가해자의 항소 이유서, 그러니까 저 1심 선고 너무 억울합니다. 저 2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요 하면서 쓴 항소 이유서와 저자가 재판부에 낸 반성문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입수했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좀 정리하고 가죠. 네, 일단 지난해 5월 부산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30대 남성이 건물 인근에서 혼자 걸어가던 20대 여성을 쫓아가서 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 뒤로 다가가서 갑작스럽게 여성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을 했습니다. 이 여성이 쓰러지니까 이 남성은 머리를 몇 차례 세게 밟았고 그렇게 기절한 여성을 어깨에 들쳐매고 CCTV가 없는 복도로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8분 뒤에 서둘러서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혔는데요. 이 사건 발생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전치 8주 외상과 함께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른쪽 발목이 마비됐고 또 기억상실 장애까지 생겼습니다. 이 남성은 경호업체 직원이었는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직후에 항소를 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경호업체 직원, 하지만 한때 직업 축구 선수를 꿈꿨던 덩치가 산만한 경호업체 직원. 소년부에 6번 송치가 됐었고 청소년 폭행, 금품 갈취, 미성년 성매매 등등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다 언급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짓을 저질러 왔던 저자였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1심 선고가 너무 중하다. 이거 난 진짜 납득을 못하겠다 해서 항소를 했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게 왜 살인미수냐 이게. 참 제가 이 설명드리기도 좀 화가 많이 나네요. 그 시간에 반성이나 조금이라도 더 하지. 살인미수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행동을 기초로 해서 검찰과 법원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경찰이 일단은 중상해죄로 검찰에 송치를 했지만 저자가 조금 전에 한 행동을 보면 저 피해 여성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머리 쪽만 가격을 했죠. 예. 통상적으로 살인 미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공격한 부위입니다. 근데 사람의 온몸에서 가장 약한 곳이 머리죠. 예. 이제 그런 행동들 때문에 일단 살인 미수가 된 건데 저 사람은 뭐 판결문 다른 것들 뭐 이것저것 사건을 또 많이 분석했나 봅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보니까 난 너무 억울하고 중하다라고 지금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더 황당한 건 야, 내가 징역 12년을 받았는데 이거는 정말 잔인하게 사람 죽인 거하고 비슷하게 형량을 받았다. 거기다가 검찰 조사 당시에 검찰이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썼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다른 살인미수 사건들 기타 판결문 160여 장을 첨부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런 거 할 시간에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피해자한테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항소 유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자의 변호인이 어떤 분인지도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왜 이런 조언을 했는지. 예. 자, 그런데 결국 이 주장의 핵심은 1심 죄명 그리고 또 형량. 이거 납득 안 된다. 이 얘기죠. 더 이상 할 얘기도 아니지만 네. 일단 소개는 좀 해보죠. 예. 네. 도대체 왜 납득이 건지가 납득이 안 되는데 이제 본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해주신 밥보다 내가 감옥에서 밥 먹은 게 더 많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많은 형량을 살아야 하는가. 네, 뭐 이렇게 하고 내가 전과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더 많은 징역을 살아야 되는 거라면 그 부분이 또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 맞게 자기는 형제편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범 기간의 사고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본인은 살인 미수까지 된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피해자 상태를 보면 왜 모르세요? 영생을 보는 우린 다 아는데 왜 본인만 모르세요? 피해자가 전치 8주의 뇌 손상에 그 극심한 트라우마는 상담사인 제가 봤을 때도 이 여성이 과연 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의 충격입니다. 보는 우리도 지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일어날 만큼 충격적인 영상이었는데 예. 그걸 본인만 모르시고 또 전과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재범률이 높다는 거고 사회에서 위험한 인물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다 형직판결 했으니까 됐다라는 이론은 어디서 나오는 거고 누범 기간에 이런 죄를 지면 당연히 징역을 더 사셔야죠. 예. 자, 이자가 말이죠. 경찰 조사 때 과연 그러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것도 잠깐 듣고 가시죠. 언제 어디에서 누굴 때렸죠, 본인? 기억납니까? 시간이 잘 솔직히 정확하게 어딘지는 기억납니까, 거기 장소가? 모르겠습니다. 대쪽인지 한두 번 이를 때린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래 잘좀 몰라. 한두 번. 제가 좀 때렸습니다. 정확하니까 본인 두 때려가 기절시켰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 지금 보면은 내가 언제 어디서 때렸는지 기억을 못 하겠다. 아니 그러면 또 뭐 맨날 하는 얘기는 심신미약이에요, 또? 네, 맞습니다. 본인은 일단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듣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남성은 체포 전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부산 무슨 동 살인사건, 부상 폭행 사망사고, 강남역 살인사건 신상공개 이런 키워드들을 검색을 했습니다. 도주 중에 휴대전화로 지명과 함께 살인 이런 키워드 검색을 여러 차례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피해 여성은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서 이자가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제 범행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수차례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피해자가 진술에서 이 피해자가 죽을 뻔해서 겁이 났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이 30대 남성은 항소 이유서에서 이런 진술만으로 살인을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모순이다. 그리고 당시에 제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셨다. 그런데 사람마다 주사나 사물 분별 능력, 걸음걸이 같은 것이 다른데 이 사건 직후에 똑바로 걸어나갔다. 이런 이유만을 들어서 이 술을 마셨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전합니다. 또 당시 여자친구가 자신에 대해서 술에 취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는 진술도 경찰에서 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도 역시나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당시 술에 만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승현님, 네. 그러니까 이자가 제일 지금 걱정했었던 거는 그 와중에도 또 신상 공개, 내 얼굴이 내 신상이 알려질까 봐 그걸 걱정했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강남역 살인 사건 신상 공개 검색했다라고 나오네요. 대한민국 오늘도 제가 어떤 다른 곳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필벌 플러스 엄벌이고 신상 공개가 지금도 어렵잖아요. 이게 살인 미수인데 지금 항소하고 있으니까 이게 중상해로 가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저자의 얼굴도 알 수 없는 상황. 피해자가 그렇게 힘든 얼굴은 블로우 처리해서라도 보이는데 가해자의 얼굴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과연 이게 정당한 국가이냐. 가해자의 삶은 존재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삶은 무너지는 대한민국.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동원해서 가해자가 무너지는 세상, 피해자가 보호받는 세상 만들고 싶습니다. 자, 일단 살인 미수 억울하다 지금 이자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편집이 안 된 진짜 원본 영상을 봤습니다. 그냥 정말 저자는 말이죠. 평생 저 피해자분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살아나줘서 감사한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사망하는 게 더 자연스러웠을 만큼 정말 너무너무 끔찍하게 폭행을 합니다. 심의 규정상 이 방송 중에 저희가 그 CCTV 원본을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사건 반장 오늘 끝나고 나서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에 저희가 원본 영상을 물론 얼굴은 가립니다만 올리겠습니다. 이 피해자분의 동의를 받고 올리는 겁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이 정도는 살인 미수는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세요. 자, 백 변호사님. 네. 8분의 사각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CCTV 영상 중에. 그거에 대한 좀
설명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 남성의 주장도 좀 당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피해 여성이 발견될 당시에는 속옷이 좀 벗겨져 있었고요. CCTV 사각지대로 옮긴다라는 건 무언가 본인의 추가 범행이 들키지 않기 위한 어떤 무언가를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검찰에서는 성폭행을 하려고 시도했다라는 흔적도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였는데 일단은 이 남성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아니 DNA도 안 나왔고 아무 흔적도 없는데 그저 뽑기 하듯이 그냥 자기가 성범죄하려고 했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고 저는 뭐 제가 이 변호인을 제가 뭐라고 나무라기 좀 힘들겠습니다만 피고인 측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CCTV 없는 사각지대로 옮긴 것은 그다음에 추가 범행을 하기 위해서라고 나올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구하기 좋은 위치로 옮긴 것이다. 아유, 그럼 처음부터 폭행을 하지 말았어야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실 뭐 변명은 오히려 형량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질 만한 변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변호인이 그냥 골탕 먹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형량이라도 많이 받아라 하면서. 자, 승현님. 검찰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성폭력을 의심받고 있다 내가. 그런 주장을 또 하고 있다는데 검찰이 바보입니까? 예? 아니 그걸 보고서 이건 일부러 진짜 대한민국 말씀 좀 해주세요. 대한민국 검찰 그렇게 대면하지도 않고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까 계속 화면 흘러갔는데 피해자 딱 쓰러지자마자 이렇게 덜쳐 없거든요. 없는데 정말 좋은 곳으로 가려면 그 피해자가 정말 좋은 곳으로 가 있는데 저 상황은 어떻게든지 무언가를 하려는 의도예요. 뭔가 탁탁탁 하면서 뭔가 다른 데로 숨는 모습인 거지 그게 절대로 피해자를 위한 모습이 아닌데 지금 그 피고인 측의 변호인들이 저래 주장하고 있는 것 저는 이해도 안 되고 이 피고인이 검색 기록이 하나 있는데 그 검색 기록에 강간과 관련된 성폭력과 관련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어디에 있는 성폭력 사건 이렇게 검색도 하고 있는 부분.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조금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 검찰이 어떤 사람을 피의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증거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도 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 지금 항소이유서에 담긴 주장들을 보면 본인 폭행으로 전치 8주 상해, 기억 상실 장애까지 생긴 피해자 안중에 없어요. 피해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 조금도 미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피해자는 회복되고 있잖아요. 라는 식입니다. 그 1심 재판 때마다 방청객으로 왔다고 들었습니다. 라는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피해자 죽지도 않았고 크게 아프지도 않고 지금 괜찮아지는데 왜 12년은 나한테 살인미수로 적용을 하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심 선고 전에 반성문 8회, 그 후에 반성문 3회 제출했다고 합니다. 지금 피해자분 걷는 거 보세요, 지금. 잠깐만 다시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 백 변호사님, 지가 뭔데 저런 거 보고, 지금 회복되고 있잖아요. 왜 이게 살인미수입니까? 라는 말을 한다는 게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본인이 의사입니까? 얼마나 회복됐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서본 적이 있나요? 그 정도로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항소유서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피해자 입장에서 저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까요, 정말? 그러니까 저 얘기가 딱 맞습니다. 피해자 얘기.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회복되고 있지 않냐라는 말을 하는지. 진심으로 건강을 되찾고 회복하길 기원하고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라는 것이 항소유서나 반성문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이번 범행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들이고요. 제가 아까 모두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내용의 항소유서는 본인의 형량을 떨어뜨릴 수 있는 항소유서가 아니라 형량을 가중하면 가중했지. 이걸 저희만 이런 느낌으로 볼까요? 재판장도 똑같이 봅니다. 자, 12년 1심에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억울하다고 해서 지금 항소를 한 거잖아요. 저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피해자분의 동의하에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고 판단하시라고 공개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고요.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가지고요. 해당 영상 고스란히 올려놓을 테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방송 끝나고 진짜 이자의 얘기처럼 조금 그건 과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직접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